안녕하세요. 대부업 창업을 가장 쉽게 저자 초승입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유형별 분류고요. 대부업을 운영하고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고급 노하우입니다. 네,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저번 영상을 안 보셨으면은 꼭 한번 이제 보고 오시고요. 이번 영상은 이제 3화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이제 여러분들의 뭐 쪽지라든지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가지고 다음 내용을 좀 빨리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포스팅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대법 창업을 가장 쉽게 이제 실전편에서 나오는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네. 이번에 분류는 조금 색다릅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세 가지 분류는 대출을 받기 전에 고객이 있고요. 사용 중에 있는 고객이 있고 상환을 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 고객은 각각의 특성이 있는 거고요. 고객의 성향별 특성이 아니고 현 상태에서, 즉 채무 상태에서의 분류인 겁니다. 자, 일단 1번에 해당되는 고객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경계를 합니다. 어쩔 수 없겠죠. 세상이 워낙 흉흉하고 각종 사건, 사고, 기상천외한 사기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가급적 친한 누군가를 통해서 검증받은 사람과 업무를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서 특수한 사례들, 이제 뉴스에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라든지 많이 보신 게 있죠. 이런 걸 떠올리고 이제 의심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고객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저희가 해주곤 합니다. 이제 이거는 숙지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말이냐면은 금융을, 즉 대출을 진행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확실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가장 큰 부담을 가지는 건 고객이 아니라 저희, 즉 금융사입니다. 저희는 돈을 빌려주는, 즉 돈이 나오는 입장인 거고 고객은 돈을 받는 입장인 게 항상 주는 쪽이 더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항상 사기를 당한 쪽은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우리 금융, 즉 대출에서 고객들이 가장 확실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돈을 받는 입장이지 내 주머니 속에서 돈이 나오게끔 하는 일이 생긴다면은 그건 다 전부 사기로 인식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은 대부분이 웃으시면서 긴장이 다 풀어지십니다. 이렇게 1번의 케이스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상담 과정부터 시작해서죠. 고객에게 이런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긴장되어 있던 이 관계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분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용 중에 있는 고객을 이야기 들어볼 건데 오늘의 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분류에 해당되는 고객은 제가 이제 이 앞에 블로그에서 포스팅했던 브록 대법의 마케팅과 영업에서 배운 대로 고객과 충분한 공감대가 이제 고객이랑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대출을 내보낼 고객이니까요. 근데 이런 교감 형성이 어쩔 때는 우리의 일을 좀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교감의 형성이 지나친 나머지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또는 고객이 연체를 시작할 경우 추심을 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고객이랑 너무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객이 조금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를 쉽게 거절하기가 힘든 거죠. 자, 이때는 이런 방법을 쓸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송희창 작가 겸 송 대표님이고 필명은 송 사무장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송 사무장님이 집필하시고 감수하신 책은 저는 좋은 거는 다 읽어봤습니다. 한 번만 읽은 게 아니라 최소 두 번, 세 번 이상 정독을 했었고요. 내용도 제가 요약 정리해 놨던 게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책들은 대부분이 경매에 관련된 책들인데요. 저희 같이 대법을 운영하면서 경매에 대한 기본 지식이 또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은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일독을 권해드려 봅니다. 네, 반드시 읽으시는 건 아닌데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보다 폭넓은 사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책에 자주 나오는 방법인데요. 송희창 대표님이 쓰시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일명 제3자를 개입시키는 3자 합법을 사용합니다. 이 3자 합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곤란한 행동을 해야 할 때는 3자를 개입시키는 겁니다. 흔히 친구가 돈 좀 빌려줘라는 부탁을 할 때 내키지 않으면은 흔히 우리가 집사람 때문에 와이프가 알게 되었어, 와이프가 난리가 났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핑계를 대고 있죠. 네, 참고로 저는 이런 핑계는 대지 않고 있으며 빌려줄 수 있는 제 능력의 범위에서만 빌려줍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만 해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다른 누군가를 이 상황 속에 집어넣는 거고요. 개인적인 친분까지 생긴 고객이 연체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길동님 2개월 동안 이상 연체하신 거 일단 저는 어떻게든 막아보는데요. 저희 회사가 주식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저희 주주들이
연체 내역을 알게 되면 저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3개월 차가 넘어가면 저도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가면 저도 방만 경영을 했었기에 일종의 징계를 받습니다. 저와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깝다고 또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제 입장을 좀만 생각해 주셔가지고 연체금 납부를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협조를 해주십니다. 또는 또 이제 무리한 추가 대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LTV가 초과를 했는데 더 추가 대치를 요청하는 경우죠. 이럴 때도 홍길동님, 저는 적극적으로 추가를 검토했으나 저희 회사 방침과 내부 규정에서는 현재 추가 대출 한도는 안 나옵니다. 만약 제가 제 임의로 대출을 진행을 한다면은 추후에 저희 주주들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 것이고 이 또한 저에게 큰 징계가 배상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정말 대부분이 다 수긍을 해 주십니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제 3자를 제가 위의 내용에서는 이제 주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른 임원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사라든지 상무라든지 뭐 전무님이라든지 뭐 이런 말씀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것은 일단 채무자와 나와는 깊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들을 제3자를 통해서 다시 업무적으로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인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주는 당연히 여러 명이 존재하는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 1인 지부에 1인 주주에 뭐 과점 주줄 수는 있으나 이 모든 돈들은 저희가 다 피땀 흘려서 또 저희 가족이 힘들게 번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돈을 저희가 완벽하게 지켜나가야겠죠. 자, 이렇게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무리한 부탁은 업무적으로 단칼에 거절하거나 연체자에게 추심을 할 수 있으나 고객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말은요, 뭐 이제 연체를 하게 되면은 뭐 이제 냉정하게 업무적으로 추심을 한다거나 뭐 이제 추가 대출을 거절할 수 있으나 뭐 고객과 쌓은 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감대를 생각을 해서 아까 같이 말씀드린 제3자법을 사용해서 보다 유연한 제초를 해보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이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고객과 나의 관계에서도 좋은 결말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환한 고객인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환이 된 고객은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입니다. 결혼은 안 했고요.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다시 그냥 친구로 남는 그런 관계와 비슷합니다. 이게 가깝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론 거리감도 느껴지는 그런 사이입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사이인 거죠. 자, 하지만 이러한 고객들은 그간의 정이 있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상환한 고객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고 큰 도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홍길동님의 평생 금융 주치의입니다. 금융에 대한 소식과 정보는 제 업무 특성상 제가 항상 빠르고 정확할 수 있으니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금융에 대해서 궁금한 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고객과는 업무상으로 이별이지만 인간적 관계에서는 새로운 관계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시청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오디오로만 소리를 들으셔가지고 뭐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셔가지고 자기만의 기술로 체화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보고 들을 수 없는 내용이고요. 즉 오랜 시간 수만 명의 고객을 상담해온 저만의 경험의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위의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체화시켜서 자기만의 무기로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로 오시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카페도 한번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책을 안 보신 분은 뭐 예스24, 뭐 알라딘, 전자서점에서만 판매 가능한 겁니다. 전자책만 지금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크몽 등에서 구입하셔가지고 제목은 대법 창업을 가장 쉽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법 창업을 가장 쉽게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구입하셔서 한 번쯤 읽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그 재밌고 소중한 내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